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적의 기적의 캠프 5번째 영상 일기입니다. 어제 버스와 관련돼서 말씀드렸었죠. 장평로를 지나는 마을버스 6번 한 대밖에 없다. 배차 시간이 20분이나 돼서 그 지역을 달리는 사람, 협성마마 빌라 아파트부터 효림초등학교를 지나는 강남 그리고 동원아파트 분들이 교통 소외계층이다. 교통 공백구역이 생겼다. 이로 인해서 안전하지도 않고 편리하지도 않은 사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공감한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이 고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국회의원이 그 부분을 바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걸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은 사실 제가 마지막에 좀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요. 어떤 청년분이 사연을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청년의 사연을 읽고 오늘은 주제가 지역구를 살짝 벗어나서 청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 29살 민주당 전국 최연소 후보 아니겠습니까? 청년에 대한 얘기를 반드시 한 번쯤 해야겠다 싶었는데요. 이 사연과 그리고 제가 좀 와닿았던 제가 준비했던 법안과 너무나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청년입니다. 청년으로서 오창석 후보님을 입당 기자회견하셨을 때부터 지켜봤는데 청년을 대변해 주실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이신 것 같아 용기 내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졸업한 지 1년 2개월 된 취업준비생입니다. 후보님 트위터에서 이력서 문제에 대해 지적하신 동영상을 봤는데 정말 공감이 많이 갑니다. 이 글을 쓰기 직전까지도 저도 이력서를 쓰고 있었는데요. 나름대로 지역에서 오랫동안 해온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직업, 몸무게, 키, 종교, 심지어는 혈액형까지 물어봐서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블라인드 이력서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요즘 제가 가장 고민하는 것은 취업 비용입니다. 기업 본사가 서울에 있을 경우 1차 인적성 필기시험을 보기 위해서 서울까지 가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최소한의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겁니다. 한창 시즌일 때는 시험이 한 달에 몇 번이나 있는데 그 숙박비와 차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토익, 인적성, 유학경험, 봉사시간, 자격증 등 돈 드는 필수 스펙이 너무 많습니다.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면접용 사진 비용이나 정장 비용까지 포함하면 이 필수 스펙에서 가정 형편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면접 때마다 정장을 빌려하는 친구도 있는데 참 답답합니다. 정장을 입고 일하는 직업이 아닌 경우에도 꼭 정장을 입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기업에 대한 정보도 너무 부족합니다. 대기업이야 알려져 있다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그 회사가 분위기가 어떤지 정확히 무슨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른 채 면접을 보고 취직을 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구하는지 아닌지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워크넷을 만들어 두긴 했는데 거기에 게시하지 않는 기업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청년들의 이야기가 너무 적은 것 같아 아쉽습니다. 오창석 후보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많이 공감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응원할 테니 꼭 이기십시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닌 세대들,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들은 저희가 준비하는 그 이력서에 이게 왜 들어가 있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걸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력서를 인터넷에서 하나 뽑아왔어요.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또 사연에서 나와 있는 해당되는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제일 싫은 게 여기는 종교, 신장, 체중, 혈액형, 결혼 여부, 그리고 부모의 생존 여부, 부모 가족상이라고 해서 관계, 성명, 연령, 출신 학교, 직업, 근무처, 직위, 동거 여부, 그리고 말씀드렸던 증명사진란이 버젓이 남아있죠.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은행원입니다. 은행원인데 우리 아버지가 무슨 직업인지 중요합니까? 우리 아버지 나이 중요해요? 우리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학벌은 어떻게 되는지, 동거를 하는지 마는지, 이게 내가 은행원이 되는 거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 사실 필요가 없어요. 지워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안 좋게밖에 보이지 않는 게, 우리 아버지가 무슨 장관이면, 국회의원이면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뽑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내가 은행원이 되는데 이게 왜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법적으로 이 부분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증명사진입니다. 예전에 JTBC에서 비정상회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미국 출신인 타일러 씨가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미국에는 증명사진란이 없다.
왜? 피부색으로 인종차별을 할 수 있으니까 증명사진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차별 요소로 작용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반대로 우리나라에 아직 다인종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 우리 국내 회사에 취업 준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면 증명사진 써도 되느냐? 아니죠. 아니죠. 예쁘면 조금 더 잘 보이고, 상대적으로 외모가 예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점수를 짜게 주고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 은행원이 되는데 얼굴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증명사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 여러분 남자분들도 증명사진 찍을 때 헤어 메이크업 받습니다. 쉽게 말해서 화장 받아요. 화장비 들어가죠. 사진관 가면 사진 찍는 사진관비 들어가죠. 정장 사야 되죠. 와이셔츠 사야 되죠. 넥타이 사야 되죠. 구두 사야 되죠. 엄청난 부대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은행원이 되는 거랑 내 얼굴이랑 뭔 상관입니까 도대체. 은행과 전혀 관련 없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니까 친구들이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다른 부대 비용에 돈을 들고. 그래서 저는 이 두 개만큼은요 반드시 이력서에서 쓸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토익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저도 토익 준비를 했는데 예전엔 39,000원대였어요. 제가 한 5, 6년 전에 칠 때. 지금 올랐죠. 42,000~43,000원대로 올랐습니다. 토익 점수 단편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토익 점수가 내 은행원이 되는 것과 전혀 무관하다라고 말씀드린 게 영어 듣기 평가 중에 파트 1, 2, 3 중에 파트 2에 이런 게 있어요. 넘버 18. When is the post office라고 하면 발음 죄송해요. 1번, 2번, 3번, 4번 A, B, C, D 중에 when이라고 하는 순간부터요 장소가 나오면 무조건 답 찍고 넘어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답을 찍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런데 뭐 895점 나오면 800점 떼고 905점 나오면 900점 떼고 으쓱하고, 이게 은행원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런 의미 없어요. 반대로 700점이면 600점이 뭔 상관이에요? 찍기 기술을 못 배워서, 점수 만드는 방법을 배우지 못해서 점수가 낮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은행원이랑 뭔 상관이냐는 거죠. 토익 스피킹 오픽 쳐야 되죠. 그리고 해외 자원봉사활동, 해외 활동, 봉사활동 가야 돼요. 또 얘기 들으면 해피무브라는 게 있어요. 현대자동차 안에. 여기 가면요 해외 자원봉사를 해줘요. 거의 공짜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봉사활동의 취지가 뭡니까? 진심으로 마음으로 우러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해피무브에 미친듯이 몰려갑니다. 왜? 이 해피무브는 현대자동차의 산하 대학생 동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피무브를 수료하면요 현대자동차에 취업을 할 때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미친듯이 몰리는 거예요. 현대자동차에 지원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몰립니다. 여기에 봉사에 대한 본질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면접은 쉽나요? 아니에요. 춤추고 노래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제 친구는 작곡도 직접 해서 갔는데 떨어졌어요. 그 친구의 취미가 뭔지 압니까? 현대자동차 신차 발표할 때마다 거기에 수탑해 이런 거 쓰는 거예요. 현대자동차 썩었다, 국산 자동차 요즘 누가 타냐 이런 거 씁니다. 그리고 개혁 개방을 해서 외차 싸게 사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나운서 준비도 했는데요, 일반 취업도 살짝 준비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안심시켜 드리려고. 삼성 사트 준비했습니다. 쳤는데 문제가 뭐 있었냐? 월요일 강수 확률이 17%다. 화요일 강수 확률은 19%다. 그렇다면 수요일 강수 확률은 몇 %일까요? 라고 하는 게 질문이었어요. 이게 내가 영업사원 되는 거랑 뭔 상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요즘 휴대폰 어플 너무 좋죠? 기상청 놔뒀다 뭐합니까? 내가 수요일에 강수 확률을 왜 맞춰야 되는 거야? 강수 확률 맞추는 거랑 내가 영업하는 거랑 뭔 상관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험이요, 누군가를 뽑기 위해서, 누군가의 인재를 뽑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에요. 회사는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요 인재를 걸러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누군가 떨어뜨려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회사를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분의 인재를 뽑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재 채용 시스템을 잘못 구축하고 있거나 불필요한 것들을 구축하고 있거나 제대로 된 것을 확충하지 못하는 것을 왜 우리 사회 탓으로 돌리고 왜 우리 학생 탓으로 돌립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사회의 문제인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취업하는데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요즘에 대학교 5학년, 6학년 있다고 하죠. 이런 거 준비 안 하면 힘드니까 남들 따라가느라고 다 준비해요. 근데 준비하지 말라고 하죠.
준비 안 할 수 있습니까? 여러 사람들 다 하는데. 그리고 그거 안 한 사람들 중에 취업한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거의 없지 않아요? 그럼 몇몇 사람들을 보고 내 꿈도 똑같다라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못한 거는 일반 사람들이 누릴 수 없습니다. 이건 불변의 진리예요. 그러면 이 취업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완화시켜줘야 한다. 적어도 가장 기본적인 스트레스는 지워줘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취업할 때도 정말 힘들 텐데 여러분 들으셨어요? 지금 현 시각이 2시가 지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3시간 이상 자기 힘들겠네요. 보통 4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자 어쨌든 이제 뭐 일주일도 안 남았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될 겁니다. 뭐 기적이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으니까요. 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아주 재밌는 상황으로 이 사흘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청년도 대변하겠습니다. 청년의 나이기 때문에 지역구의 얘기도 하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저를 믿어주시고 꼭 한번 투표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청년 여러분 힘내시고요. 제가 여러분들과 똑같이 취업 준비를 해봤기 때문에 그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 워킹홀리데이 다녀온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저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 알고 있습니다. 왜 갔냐고요? 취업 잘하려고요. 다양한 경험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뭘 백날 해봤자 아무 의미 없더라고요. 외국 한번 갔다 오니까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외국 좋아서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필수 스펙으로 자리 잡으면 뭡니까? 그 가는 비행기 값 또 든 거예요. 이 다 부대 비용이에요. 등록금 반값 등록금 해봤자요. 부대 필수 스펙으로 분류되어 있는 이 돈들이 너무 많이 듭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각박해졌어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고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되고요. 줄어드는 산업 규모가 있으면 새로운 산업에 과감히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그쪽으로 산업이 옮겨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솔직히 이런 표현 쓸게요. 몰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안 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고 이 차이가 차별로 변질되는 겁니다. 이 회사에 들어가지 큰 기업에 들어가지 않으면 나의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해지는 상황. 흔히 말해서 이걸 양극화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내가 쓸 수 있는 돈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쓰는 돈, 월세나 세금을 빼고 휴대폰비 빼고 내가 정말 용돈을 쓸 수 있는 돈, 이 돈이 큰 회사, 작은 회사의 차이가 너무나도 크죠. 이 용돈을 쓸 수 있는 돈을 흔히 우리가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죠. 양극화와 가처분 소득의 차이가 우리 사회를 더 힘들게 하고 우리 생활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줄여내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걸 줄여내지 않으면요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새로운 도전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요즘 재밌는 말을 들었어요. 제가 공딩이란 말이 있대요. 무슨 말이냐? 중학생을 중딩이라고 얘기하죠. 공딩은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을 공딩이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정말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공무원 준비합니까? 아니죠. 정년보장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안정성을 담보로 내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그 친구들의 꿈이 처음부터 공무원이었을까요? 구청에 앉아있는 거, 시청에 앉아있는 거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요. 아닌 친구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왜? 사회가 각박하니까. 내 인생을 담보로 공무원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아까운 인재들이에요. 인생은 한 번밖에 없거든요. 그 친구들에게 행복과 나의 지적 호기심과 직무 능력과 적성을 우리 사회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가로막으로써 우리 사회의 미래도 함께 불투명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거 깨트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우리 국가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요 이 청년들이 저는 지금은 솔직히 좀 연령으로 구분돼 있잖아요. 비례대표를 할 때 보면 청년 비례대표 보면 20세부터 40세까지 20년 정도 연령으로 제한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100세 시대니까 20년 연령 20세부터 40세까지고 120세 세대가 되면 20대부터 뭐 60세까지 청년으로 분류할 건가요? 저는 더 이상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청년을 무엇인가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저는 모두 청년이라고 분류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의 KFC 커널 샌더스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분이 67살 때 창업했습니다. 이 할아버지 노년이에요? 아니요, 청년입니다. 새로운 일에 시작을 하고 과감하게 도전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도 청년으로 봐야 합니다. 반대로 미국의 신발 사이트인 자포스를 창업한 토니 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12살 때부터 창업해서 돈 벌었대요. 토니 쉐이가 12살 때 우리나라에서 창업을 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야, 특 먹고 갈 준비해. 좋은 대학 갈 준비해. 이런 얘기 안 들었을까요? 엄청 들었을걸요? 토니 쉐이 같은 사람,
이런 쉐이 우리나라에서 안 나옵니다. 나이로 차별하면. 어리더라도, 유년이라도, 청년이라도, 장년이라도, 노년이라도 자기가 뭔가 시작하는 사람들을 우리 모두 청년이라고 불러줘야 합니다. 이거를 어떤 책에서는 그렇게 불려요. 카이로스적 시간을 쓰는 사람들. 시간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요. 크로노스적 시간과 카이로스적 시간. 크로노스적 시간은 방금 시계가 울렸던 것처럼 2시가 지나가는 그 물리적 시간이고요. 카이로스적 시간은 바로 우리가 선택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이 카이로스적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카이로스적 시간을 사용하는 청년들을 많이 배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업급여가 나와야겠죠. 최저임금 보장돼야겠죠.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사회 만들어야겠죠. 이 패자는 뭡니까? 어떤 창업에서 실패한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학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대기업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 내가 여성인 사람들이라도. 왜 우리 여성은 패자라고 제가 분류했을까요? 2년 전이었나요? 한겨레 신문에서 나왔어요. 출산 이후에 직장을 잃은 사람이 5만 명에 달한답니다. 애 낳으라면서요. 근데 애 낳았더니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우리 여성들한테 애 낳으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딸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애 혼자 낳습니까? 남편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수많은 차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궁극적으로 꿈꾸는 사회는요, 나이가 어리더라도, 나이가 많더라도, 여성이라도, 장애인이라도, 학벌이 낮더라도, 한번 사업에 실패해보더라도 누구나라도 시작이 두렵지 않은 사회. 그게 제가 궁극적으로 꿈꾸는 사회입니다. 오창석이라는 사람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요, 하나하나의 세세한 법률이 아니라요, 거대한 담론, 제가 꿈꾸는 시작이 두렵지 않은 사회라는 큰 틀을 세워놓고요, 거기에 맞춰서 법률안을 뿌리쳐 내려와서 만들 겁니다. 청년을 돕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시작이 두렵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돈 아껴줘야 합니다. 표준 이력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증명사진 없애고 가족관계 법적으로 쓸 수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청년들이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지 않도록 제가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청년 얘기라서 그런지 조금 길게 얘기했네요. 17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오늘 길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6일 정도 남았습니다. 선거.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정말 여러분들 눈앞에 기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전국에 계신 대학생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역사와 기적을 쓸 수 있습니다. 오창석입니다. 감사합니다. 끝.